힘이 안 나네요.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몇 사람이 전화가 왔거든요. 왔는데 이 자식들이 머리를 와 하고 칠러야 되겠습니다. 소금 내지 마세요. 아니 회장님 이거 그럼 박수를 한번 더 칩시다. 내가 말하니까 강사로 출연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강의를 와서 참가했으면 좋겠다. 모시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 관리를 받잖아요. 탈북자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네. 그냥 모시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안 받는다면 또 오다 말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니 그럴 사람은 아닌데 강의는 참가해 듣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강사는 나는 할 그런 게 안 된다. 모시고 오세요. 데려오라면 네. 아니 이게 수소문에서 사람을 이렇게 이미 시각인데 이게 강의하는 날 데리고 와도 별 사람이 네. 없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맥을 오늘 주제로 할 건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맥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 풍수를 얘기를 했는데 부자 되는 풍수 뭐 부자냐 개똥이나 어?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수를 한 1년을 해도 못해요. 근데 뭐 1시간 반 가지고 뭉텅 잘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도 없고 풍수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로 이제 했어요. 근데 아니 부자 되는 풍수라고 강의를 했는데 개뿔이는 뭐가 부자가 되느냐? 꼭 뭐 돈을 둬야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풍수가 왜 부자가 되느냐? 제가 이제 풍수를 생활하면은 복을 받는다. 건강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도 이제 앉아서 할게요. 네. 이 풍수도 우리가 이제 생활 풍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이 그 생활하는데 분야가 전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제일 와서 와닿는 우리 가정에 생활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갖다가 좀 에피소드를 잘라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 생활이 이 잠자는 것이 우리 이 생활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잠도 편하게 자야 돼요. 그래서 이 침실에 대해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못 듣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요거 집에 가서 실제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잠자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을 때는 동쪽을 보고 좀 자는 것이 좋고 나이가 들면은 서쪽 방향을 보고 좀 자는 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북쪽은 뭐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이 방한 온도도 이래 보면은 남쪽이 좀 더 따뜻합니다. 북쪽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약간 동북 쪽으로 보는 것이 방향이 좀 좋다. 왜 그러냐면 이 방향이 안 맞으면 매사에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제가 경험 내가리가 없다 이래 돼요. 여러분들이 선풍기도요 남쪽에서 붙이면 틀어가면 영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그냥 선풍기를 틀잖아요. 북쪽 방향에서 틀면 시원치를 좀 덜해요. 뭐 풍수란 게 볼 게 없죠. 이것이 생활 풍수입니다. 앞으로 집에서 선풍기를 틀 적에 남쪽 방향에서 틀어보십시오. 그럼 더 시원합니다. 이런 것이 생활 풍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실에 잘 때도 잘 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게 방에도 보면은 자기와 모든 것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는 생년월일이라든가 희두국자라든가 다 이래 있는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 문 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 창문 쪽으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주방 쪽이나 화장실로는 안 두는 것이 좋다. 문인들은 왜? 갑작스레 애들이나 화장실에 문에 가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창문 쪽이나 문 쪽은 안 두는 게 좋다. 창문 쪽으로 두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안 맞아서 기관지 걸릴 확률이 많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한 5cm 내지 10cm 정도 띄워라. 벽에서. 왜 띄우느냐? 벽에 딱 붙여버리면 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벽에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자기장파가 오면 이 침대 인체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파나 수맥파가 있을 때 중간에서 차단되도록 5cm 내지 10cm를 벽에서 띄어서 침대를 두시라. 네?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더 좋다.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요청을 왔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절대로 창문 있는 쪽으로 하면요 호흡기 병이 잘 걸려요. 겨울에 감기 몸살이 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항시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게 하는 것이 좋죠. 이게 이러가 아니고 풍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자다가 발에 쥐난 사람들 있죠. 쥐난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 나가 없는데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와이프가 없어서 그런지 자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쥐가 딱 날 적에는요 바물로 이 양발 신고 자는 사람들이 좀 드물죠. 다리를 딱 벽에다 붙이십시오. 그러면 금세 없어집니다. 이 자기장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있는데 주물르지 말고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가 있으면 한 5초만 있으면 싹 없어져요. 이런 것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화학적으로. 예?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피가 이 자기 벽에서 나오는 자기장파하고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마주쳐서 여기서 중화가 되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좌우지간 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날 때는 약간 조금 놓은 것보다 좀 되는데 벽에다가 발을 딱 붙이면 5초 안에 멈춰집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부자예요. 네?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또 그리고 침대에는요 화려한 카바는 쓰면 안 좋습니다. 침대에. 예? 침대 카바는 가급적이면은 예? 풍수적으로 볼 때 흰거나 연한 보라색은 재물을 거사하죠. 그리고 빨간 것을 하면은요 부인이나 남편이 바람을 잘 피워요. 예. 그리고 그래서 얼룩얼룩한 거나 이런 거는 또 애들 방에 동물 그림 같은 게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사나워져요. 어린애들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것보다는 흰 거 아니면 보라색, 그리고 단색, 노란 거나 빨간 거나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또 왜 그러냐면은 빨간 거 하면은 여기 다 성인이잖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옷 벗고 잘 수도 있고 뭐 속옷 입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초라해 보여요. 부인도 남편이 볼 때 초라해 보여요. 색깔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풍수적으로 잠자리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색깔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하는데 색깔은 이 빨강색은 우리가 이 조물주가 만들지가 전부 채소도 왜 흰색으로 만들든지 빨강색으로 만들든지 다 색깔별로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빨강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채소를 많이 먹을 때는 간이나 위, 전리선에 좋습니다. 빨간색은. 그리고 녹색은 시력보호에 좋아요.
이것은 풍수적으로 해결해. 이게 뭐 의로나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루테인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시력이나 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은 피부 이런 데도 좋잖아요. 피부 건강에 좋고 면역력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 사람이 많으면 좀 신도 나고 내가 인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논아줄 건데 아니 나 오늘 열받아서 가고 싶네요. 평소에 저게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딴데 강의할 때는 30명 이하는 돈을 받고 30명 이상은 돈을 안 받아요. 저 강의 이제 정적수 미달이에요. 다닐 적에 29이나 어떻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옆에 가서 아저씨라도 또 앉혀놓으셔. 네, 잠깐 강의하기 좀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거 전부 없다 보니까 이미자 조용필이가 종합운동장에 혼자 노래 부르면 노래 못해요. 재미없죠. 예. 아니, 그 사람들 노래를 뭐 한다니까? 네. 혼자 있으면은. 대중이 예. 밝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색깔이 우리 조물주가 만들 때는 다 있는, 그래, 아까 내가 보라색은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심장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흰색은 콜레스테롤 조정하고 혈압 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수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침실에는 가급적이면 TV를 안 두는 게 좋아. TV를. 예? TV에 있게 되면 부부간에 부부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TV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통계조사를 왜 그러느냐. 그 텔레비를 보면 어제 텔레비가 보면 자꾸 뭐냐 고부가나 아니면은 뭐 전부 내연의 관계 전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서로가 티격태격하게 되고 그리고 부인은 이 텔레비 남편은 이 텔레비고 부부싸움이 자주 나요. 그래서 안방에는 가급적이면은 TV를 안 두는 것이 좋다. 안방에는 풍수적으로. 그리고 침대에 있는데 옷이 너무 무성하게 걸어놓지 마라. 방안에 그냥 잠옷 정도 걸어놓을 건데 어떤 사람들 보면 침대 놓고 방에 가보면 침이 꽉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운이 없어. 남편 사업이한테 꽉 누질려가지고 또 그래서 옷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가 있어서 폐질량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자는 방안에는 간단하게 안 그러면 전부 옷장에 넣으셔야 돼. 평소 때 입는 옷을 갖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안 좋습니다. 또 벽에 우리 풍수를 볼 때 벽에 너무 장식품을 많이 걸어놓으면 안 돼. 그리고 벽에 친정 식구들이나 시가 식구들 가족 사진을 많이 걸어놓으면 안 돼. 왜? 부부간에 누웠다가 그 사진 보면 아이고 누구 어떻고 누구 저 처남이 어떻고 저 시동생 그건 또 싸움이 나. 그러니까 이 가족 침대에는 그냥 자기들 가족 사진만 있지 친정이나 시가시고 전체 가족 사진은 안 거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 물건을 화장대하고 간단한 거면 이제 거기다가 속에 쌓아놓거나 이래 되면은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나쁜 공기가 사람한테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이제 거실에 우리가 풍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거실에 보면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큰 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큰 거 갖다 놓으면. 왜 그러냐면 이 식물도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저것들도 숨을 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다가 이 식물을 둘 때는 반드시 우리 어깨 밑으로 식물을 둬야 됩니다. 사무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도 우리 안전 그 체위보다가 높으면은 식물이 사람을 제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식물은 이 거실이나 사무실, 외부에도 관계없는데 거실이나 사무실에는
우리 어깨 밑으로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실에는 잎이 얇은 사계절 식물로 둬야 됩니다. 꽃이 낙엽을 지는 것은 두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아무도 없을 적에 젊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은 혼자서 이제 꽃이 낙엽이 떨어질 때는 자기 신체 한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꽃은 빨간 꽃이나 노란 꽃이나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지는 꽃은 안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에 어떤 사람들 집에 딱 가보면은 뭐 골프 친다고 해서 이제 골프채나 뭐나 뽀죽뽀죽한 거나 그리고 이 막대기나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장검을 칼을 탁 이래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것은 집에 흉기입니다. 흉기. 왜 그러냐? 풍수적으로 만약에 도둑놈이 돌았다. 도둑놈이 집에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둑놈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 보이면 그게 흉기예요. 그래서 거실에는 절대로 도금이나 큰 막대나 그리고 그 골프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두는 것이 우리 풍수적으로 좋더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이제 욕실에서 요거 알아가는 게 부자예요. 어떤 놈들이 도둑놈이 딱 돌았다. 그냥 맨몸으로 마스크하고 돌았어. 만약에 거실에 그런 흉기나서 막 걸어가서 쥐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면 뚜리뚜리 살필지 벌써 안에서 잡아면은 제압하고 내쫓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거실에 이래 보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더라. 그리고 이제 이 욕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욕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그야말로 화장하는 곳입니다. 뭐 우리가 무식한 말로 그냥 뭐 대변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심리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화장실 바닥은 항시 깨끗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세균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거울을 너무 많이 붙이면 부인이 바람이 나. 왜? 자기의 신체적으로, 예, 들어오세요. 여 앞으로 오세요. 시각인데. 그렇게 해서, 그 화장실은, 거울이 사면에 붙인 것은 안 좋다. 거울이. 또 그리고 바닥은 항시 깨끗해야 된다.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이 변기는 항시 뚜껑을 닫아야 된다. 변기는 음의 기운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을 이루고 했더라도 반드시 화장실은 꼭 용변을 보고 나면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 화려하게 나면은 부인이 바람이 날 소지가 많아요. 여자가. 예? 왜? 양면에 겨울이 있으면 화장실에서는 모욕도 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내 몸매도 보고 이런다고. 이러기 때문에 항시 화장실에는 한 면의 겨울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변기 뚜껑을 항시 닫아라. 소변 보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나오고 나서는 문을 꼭 닫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다. 화장실에 그 습기도 있고 이러니까 문을 열을 때 그러면 그 나쁜 공기가 전부 거실이나 방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바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수건은 그 화장실 안에 쓰고 나서 걸어 놓는데 이 물에 젖은 거는 걸어 놓지 말고 외부에 지금 안에 그거는 습도 온도가 많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수건을 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욕실에는 조명을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실의 조명은 색깔 있는 조명은 하시면 안 돼. 색깔 있는 조명은 그거는 이제 모텔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집하고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욕실은 너무 화려해도 안 되는데 산뜻하고 깨끗한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뭐 남자고 여자고 대한민국에
10명 모두면 한 6명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통계적으로는 어디 보니까. 그러면은 욕실이 화려하면은 그때 모텔에 갔던 생각이 떠오르면 부인이나 남편 보고 짜증낸다 이 말이요. 예? 이런 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은 양의 기운이에요. 복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는 곳입니다. 현관은. 이 현관이 제일 우리 가정 살림한테 중요한 겁니다. 현관에는 신발 정리가 항시 깨끗이 정리가 돼야 돼요. 신발장이. 그래서 이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항시 현관문은 닫아야 됩니다. 현관문은 닫아야 되고, 그리고 신발장은 제일 위에 아버지. 순서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교육이 돼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신발이 제일 위에 있네. 예? 그냥 밑에 여기 둘씩 저기 둘씩 맞춰만 집이 엉망이야. 그냥 애들 교육이 안 좋아. 예?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 그리고 신발을 절대로 포개면 안 됩니다. 포개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신발장에도 너무 화분을 두는데 너무 꽃이나 요란한 건 안 두는 게 좋아요. 파급적이면은 낮은 거, 네, 그리고 녹색 정도, 그렇게 이제. 그리고 현관은 절대로 그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냄새가. 그래서 향수 같은 것도 하면 이제 뭡니까? 자동차에 그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해서 갖다 놓으면 좋고, 문이 삐그덕 소리가 나면 안 좋아요. 삐그덕 소리가 나면. 그러면은 일반 문도 오래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그 들기름 바르면 소리 안 나요. 꼭 뭐 자동차 안 해도 우리 집에도 보니까 들기름 바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현관은 그리고 어둡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둡게 하면 항시 밝게 해야 돼요. 현관은. 그래야 복이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온 복이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현관에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좋아요. 절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 통당이라는 일에 올리잖아요. 이것은 정신을 맑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시장 같은 데 가면 땡땡하고 조그만 게 딸랑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 소리가 풍광 소리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왜 그게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물고기 종이하고 바람에 찰랑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소에 요령 달았죠. 소가 일반인들이 그냥 왜 이 요령을 달았느냐. 어떤 데는 깡통도 있고 소 딸랑딸랑딸랑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걸 했느냐 이러면은 이 동물이 날쌔고 억세잖아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해서 침착해져요. 그래서 그걸 소모가지에 그 요령을 달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일방적으로 볼 적에 뭐를까? 왜? 이 동물에는 원래 피가 세거든. 피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침착해지라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방 하면 끝내. 왜? 부자 되는 풍선인데 개똥이나 뭐가 부자가 되지? 오늘 요것만 해도 건강하잖아. 이제 앞으로 현관에 우산꽂이도 놓지 마라, 묶음도 놓지 마라, 뾰족한 거 놓지 마라, 밝게 하라, 신발 위에 얼음부터 놔라. 그리고 유리가 현관에 유리가 큰 거는 달지 마라. 유리가 있을 때는 종이로 붙여요. 현관에 왜 그러냐? 복이 들어다가 거울 보고 놀래버려.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경복궁에 가니까, 경복궁에 가면은 이렇게 물그릇이 여러분들 가보면 이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물이 탁 담겼어요. 물이. 예? 이게 물이, 경복궁 가시면 또 코너에 보시라니까. 왜? 하마가 불내는 귀신이 오다가 여기 보면 자기 얼굴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그 뭐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여러분들 현관에도 딱 들어오는데 거울이 딱 있어봐요. 거울이. 그래서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거울이 있으면 조그마한 거, 얼굴만 딱 보이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식탁은요. 식탁에는 가급적이면은 네모진 것이 안 좋다. 네모진 것은. 그러면은 각지는 데는 누가 있을 거냐, 이게. 누가 앉을 거냐, 이게. 사람은 항상 모서리는 부딪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탁은 동그란 것이 좋다. 아니, 네모난 것도 괜찮은데, 네모난 것도 정사각형은 괜찮은데, 직사각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의 항시 제일 어른이, 옛날 어른들 그러죠? 애들 어디 앉으면 모서리 앉지 마라, 모서리 앉지 마라. 그거는 총이다. 서로 보이지 않는 기가 부딪힐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약봉지를 항시 두시면 안 돼. 여러분들 보면 식탁에 보면 전부 약봉지 다 들고 약 먹고 귀찮아. 그러면 평생 약이 안 떨어져. 식탁에 절대로 약 두면 안 돼. 어디다가 넣었다가 귀찮더라도, 예? 귀찮더라도 약봉지는 식탁에 안 넣는 것이 좋다. 이 편안하니까 보면 약봉지하고 약 담아서 식탁에 넣고 그냥 물 먹고 이런단 말입니다. 편할지는 모르나 그러면 평생 약이 안 떨어져. 예? 그리고 이 주방 같은데 그릇에 씻어가지고 절대로 엎어 놓지 마요. 그럼 복이 안 돌아. 엎어진 거는. 예? 그러니까 그릇을 항시 세워 놓으란 말이에요. 세워서. 또 바로 이래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가지만 절대로 엎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엎어 놓으면은.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예? 밥그릇이나 이 국그릇은 서댕보다는 사기나 그 뭐라 그러노 그저 녹그릇이 낫죠. 사기나 녹그릇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주방에는요 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항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하마도 있고 가스도 있고 불순한 게 많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방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방 가급적이면은 거실에서 주방이 직접 안 보이는 것이 좋아요. 왜? 부인이 그냥 식구끼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외부 손님이 왔을 적에 부인이 식탁에서 음식하면은 뒷꼭대기를 보이면 뒷모습을 보이면 은탕할 수도 있고 은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밥하면서 내가 일일이 몸 다 몸출질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방에는 이런 이제 파티션이 이런 데 보면은 한 15만 원 주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손님이 있으면 그 밀었다가 뺐다가 밀었다가 하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방하고 거실하고는 차단되는 것이 좋다. 왜? 부인이나 누구의 식사를 만드는 뒷모습을 외부인한테 안 보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부자 되는 풍수냐? 예? 여러분들 할지 모르지만 세심히 생각하면은 이것이 다 건강해지만 건강한 게 여러분들 재산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풍수라 이랬는데 지난번에 조금 이제 이 풍수가 한 1년이나 2학기를 해야 되는데 막 잘라서 넘어가다 보니까 두서도 없고 해서 어떤 분이 여기 와서 내 가정생활하는데 이런 보탬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본 강의 전에 내가 이걸 해주고 본 강의로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이제 풍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하시고 오늘 그러면 이 본 강의가 수맥입니다. 수맥. 여러분들 수맥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수맥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수맥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수맥이 뭐냐? 수맥이 물이라 물. 수맥.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어. 수맥이 어떤지 수맥이지. 이 수맥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수맥이. 그냥
땅 속에 있는 그냥 물이 아니고 자기장파가 돼가지고 이 부딪혀서 내뿜는 그 기는 건물도 무너뜨리고 전자기기도 무너뜨리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물 종류인데 이 수맥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파장을 가지고 있는 수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잘 활용을 하면은 몸에 이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수분이 거진 75% 이상이 우리 수분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사람들이 야 수맥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이것이 오늘 다 못하면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오늘 수맥이 어떤 것이고 수맥이 어떻게 우리한테 해를 주느냐 그리고 이 수맥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는 확실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적네요. 예, 그래 같이 듣는 사람도 같이 들어야 이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맥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과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땅속에 다니니까 그래서 땅속에 있는 자기장파와 충돌이 돼서 그냥 샘물을 오는데 요놈은 빠져나오면서 인간에 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러면 이 수맥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 수맥이요. 이제 이 여러 학자들의 사실은 이 수맥이 이 교본이 이게 교본이 이만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1시간 만에 이렇게 다 하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예, 요것을 학생들 한 학기 하거든요. 한 학기. 여기에 이제 수백 칠성담자 이래갖고 간단히 요약본을 이제 썼는데 여러 가지가 사실 요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맥도 이런 게 수맥이구나. 이렇게 피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맥이 발생되는 것은 땅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땅 속에 우리 혈관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약한 부분에 그리고 이 광물질과 부딪혀서 자기장과 부딪힐 적에 내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뿜는 도출구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냐 그리고 기계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근데 이제 이 수맥이 저희들이 실제 많이 거석하지만 과학적으로 탁 증명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수맥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분이 오웅진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이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맥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파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년 전에 조선일보에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어디에서 강원도 정선 안에 거기 정선에서 이 한 마을에 연마을은 아닌데 한 마을에 이 소나 돼지가 새끼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3년이고 4년이고 먹이는데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기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을 들고 한번 갔죠. 가보니까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 군청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무슨 뭐 처방해주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배우는 뜻에서 보러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애는 그 마을에서 젊은 애는 수맥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사를 해봤죠. 탐사를 해보니까 이상하리만큼 거기는 전부 수맥이 있는 거예요. 수맥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온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귀신 잡아먹으면서 무슨 지금 비행기가 저 고남이 뜨고 로켓 갔다는데 수맥이 뭐 새끼는 모르는데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그 대학생은 어디서 봤는데 수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져봤자 본전 아니냐. 그래서 이 소 키우는 데를 외양간이라 그러고 경상도에서는 소마구라 그러죠. 이걸 한번 옮겨보십시오. 대지를. 저 빈 땅에 밭이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우리를 뭐 별로 시급장치 이기는 거라. 예? 학생들 데리고 와갖고 뭐 그냥 와갖고 밭에다가 맨발로 갔다가 뭐 갔다가 이래 있다니까. 그리고 학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무슨 뭐 돈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신문 보고 이래 와서 우리가 궁금해서 우리가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습 겸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학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옆에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고 7개월 후에 우리한테 연락을 주셔. 우리가 했죠. 그런데 돼지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갔어요. 다시 가고 그때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은 지났는데 1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송아지도 넣고 참 그게 희한하다. 그 현대과학으로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이자 자리를 옮겨놓고 보니까 돼지도 새끼도 넣고 소도 암송아지도 넣고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대우도 받고 우리 거기에 우리 그 대학교 학생 몇 명 다녀가다 요만하게 그거 해줬어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 풍수나 수맥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우선 선입감을 가지고 이게 무슨 미신이나 뭐 귀신 잡아먹는 소리 하는 이 수맥은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수맥은 왜 그러냐면은 수맥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돼요.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많잖아요. 키도 우리가 풍수나 이런 데서는 혈이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산의 명당도 혈에 써야 명당이에요. 그러면 한의사들이 침 놓는 게 어디에 놓습니까? 우리 혈을 찾아서 놓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맥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은 생활에 상당한 필요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맥이 인체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책에 우리 애들 그 교본인데 그래서 대충 제가 추리가 왔어요. 잠을 자는데 수맥이 있는 집에는 아버지나 부인이 자꾸 불면 자다가 자주 깬다. 그리고 뚜렷한 증상이 없이 깊은 잠을 못 든다. 우선 잠을 자는데 정신 집중이 안 된다. 학생들이 이 중고등학생이 좀 산만해져요. 그리고 자꾸 지방에 가서 안 놀고 공부 안 하고 자꾸 형아방에 가서 온다. 예? 요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또 병원에 가도 아픈 데도 없는데 예? 병원에는 가요. 그러면 본인은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병원의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증명이 안 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고 신경성입니다. 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왜 그러냐면 환청이 들린다든지 그리고 수맥이 많이 통과가 되는 사람한테는요 풍도 자주 걸립니다. 사지마비가 자주 오고 병원에도요 이래 가서 수맥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실은 잘 죽어나가요. 틀림없이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가유공자인데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월남전에 이제 참정해갖고 상해를 입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입원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해보니까 뭔데 잔데 좀 칭한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그걸 테스트를 이제 딱 해봤죠. 그러니까 이쪽 침대는 괜찮은데 내 침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들이 요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왜 저런 걸 가지고 와갖고 이래서 안 하냐고 이런다. 그래서 제가 옮겨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면서는 뭔가 찜찜하니까 자꾸 돌아보고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환자가 잘 안 앉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가 이 피곤한 예로 내가 치료를 어디 했냐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다 해도 돼. 이거 녹화해줘. 부천 현대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요양병원에 거기에 이제 환자들이 한 250명 있어요. 그래서 이강문 박사라는 분이 저를 좋아해요. 우연히만은 이분이 이 현대의학에서 못 나서는 암이나 기타 질병을 한약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어떻게 한 몇 년 전부터 연결이 돼서 나이가 많은데 뭐 저한테 참 존경한다고 이러면서 우연히 이제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의학 박사인데 내가 부천의 현대요양병원의 환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면 다 낫는데 뭐가 안 낫고 이러니까 나보고 박사님 하면 와서 이거 수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이래요. 뭐 한번 가죠. 뭐 가까우니까. 근데 그 양의사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양의사들이. 아니 무슨 귀신 잡봉문을 그런 걸 가져와서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봐요. 나도 박사야. 예? 당연히 돈 달라는 거죠. 환자가 원해서 와 달라는데, 예? 그래서 나하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박사님이 해달라 해서 내가 그 텍스트기를 가지고 딱 나가지고 딱 해줬어요. 해줘놓으니까 그 자리가 수맥이 뭐 엄청나게 자기 장파가 이게 그냥 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나를 비웃고 간 의사가 올라오라고 사무장 사무. 아니 이것을 제가 이 탐사봉을 딱 하니까 이번에 뭘 한지 알아요? 아이고 그거 뭐 이제 근데 이 또 양의사들이 한방의사를 무시합니다.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비참 근데 이걸 내가 이게 거서 막 이게 획획획 돌아가니까 아이고 그거 다 쇼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영화 지금 한번 지어봐. 이거는 뭐 옛날에 2만 개 아니라 1000개가 지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사람이 자기가 멋쩍잖아요. 에이, 왜 그런 거지? 확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지금 전화 한 자씩 이름도 나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진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박사님에서 옮기고 나니까 한 40분 있으니까 우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예, 기분이. 그래, 그분이 나보고, 박사님, 기분이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딱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님이 왔다고 이제 저를 거기서 이제 뭐냐면 돼지갈비를 사주더라고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한 서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올라가 보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데 소변을 넣으면 그냥 경상도 말하면 좀 부풀어가지고 한 번씩이 넣었다는 거야. 한치 소변이만 나도 찔끔 나고 이랬대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3번을 해줬어요. 3번을 해줬는데 이분이 누워가지고 잘 움직이던 뭐하고 이래 붙들고 이래 소변 다니고 했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한 4개월 해갖고 지금 거동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으로 자주 안부를 잘 물어요. 안부를. 우리 아들, 딸보다 더 안부를 잘 물어. 박사님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맥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안 타는 사람은 또 안 타요. 한 40%는 수맥을 안 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이 풍수가 체질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 나는 열이 많아서 나 인삼 먹으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나 열 많으니까 인삼 먹으면 안 돼. 이와 같이 이 수맥도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산에 가면 옷 있죠? 옷. 네. 옷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얘기 잠시 한번 하면 내가 아주 옷 때문에 아주 미칠 뻔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시골에서 이제 우리 시골에 내가 지금 나이가 70 하는데 시골에서 시계 지고 소꼴비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때 좀 괜찮아서 머슴이 하나 뭐 어디 밥만 먹으면 잠재해주고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것을 시골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옷을 딱 나설 쯤에 흰 물이 나옵니다. 흰 물이 내가 막 이 동네에서 다 내빼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우리 이제 협력업체 전기회사 사장님이 이제 나보고 저자 어디 가면은 아주 식당 아줌마가 이쁘고 백숙을 하는데 잘한데 자기가 대접을 하겠다. 임마 밥 먹는 데 가서 식당 아줌마 이쁘는 거 하고 무슨 말이야. 같은 아주 이쁘는 여자가 해주면 맛있지 않느냐고. 그래 가보니까 아니 볼록볼록볼록하고 나올 때 다 나오고 들어갈 때 다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옷딱을 뭐 옛날에 꽃을 막 이래 했으니까 그 옷딱을 이래 본데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을 때가 뭐냐면은 8월 15일 광복절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랬더니 한 이틀 있으니까 슬슬 가려운 거예요. 예? 아니 여름에요. 창편부터 집에 안방에다 해갖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요. 산비 혼입을 가지고 뜯고 있는데 막 가려워가지고 얕은 엉뚱한 데는 막 불룩불룩 나오고 이런 거예요. 죽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구가 한다는 얘기가 이거 있으면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래서 119를 싣고 우리 집인 데서 아산병원이 가까워요. 그래 아산병원에 떠가니까 밤에 가니까 응급실에 그냥 침대 가지고 놓지 그냥 얘라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락주로 하는데 안아주지. 소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이러더라. 아저씨 옷 딱 먹었죠? 귀신같이 그 사람이 알아. 아 그래요. 내가 막 가려서 굽고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끓고만 손톱독이 올라가 또 안 된다. 예. 아저씨 여기 지금 많이 옷 딱 먹었죠? 얘 옷 딱 먹었으니까 내가 저거 줄 테니까 얻으러 가래. 그래서 사람이 시간을 뭐 밤에 내일 아침에 돼야 되니까 그래 이제 밤에 이제 딱 갔습니다. 밤에 어디냐 화곡동에 어느 피부과로 딱 갔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니까 우리 와이프도 나무 말을 좀 잘 들어. 여기 말고 가자는 거야. 막 가려우니까. 그래 옛날에 국군 통합병원에 화곡동에 있어요. 지금은 없어. 그 앞에 이제 밤에 갈 때가 한 10시 반쯤 갔어요. 가니까 뭐 개인병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급히 가니까 그 빌딩 관리하는 아저씨가 딱 오는 거예요. 어디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지. 아저씨 어떤 먹고 왔구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 그 뭐 상판대기 써보진 않았나. 근데 내 아저씨 죽겠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야지. 그 사이에 아는데 가놓은 집이 여기서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갔다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5만원짜리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돈 3만원 탁 줘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간호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떠오니까 아저씨 어떻게 타세요? 아래로 쭉 어디 원장님 밤에 원장님 어디 아저씨 올라오세요. 아이 간호원이 또 더럽게 불친절해. 그래 또 올라갔더만 아저씨 군기일까요? 이거 맞아가지고 1시간 있다가 안 나서면 아저씨는 그냥 응급실에 다시 가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사를 그냥 공기 2대로 딱 놓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마음적으로 편하고 한 40분 있으니까 가려움이 싹 없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간호원한테
와서 미안하잖아, 밤에. 예? 내가 10만 원을 치료비, 왜 치료비는 잃어보면 10,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만 원을 딱 주니까 그 간호원이 또 양심가라. 아저씨가 그래 왔으니까 내가 10만 원 다 받기는 못하고 내가 5만 원만 받아갈게. 세상에 이런 간호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오딱을 먹고 아주 생고생을 했다는 거 여러분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체질도 변하더라니까. 예, 저는 어릴 때 옷 가지고 막 다니고 장난하고 북한에서도 그러죠. 어디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막 친구들이 이래서 마음 놓고 그냥 오딱을 점잖게 먹었는데요. 야, 안 당해본 사람 몰라. 그래서 요사이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오딱을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대요. 오히려 면역성이 됐기 때문에 난 겁이 나서 못 간다. 난 절대로 못 간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우리 이 수맥도 여러분들이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맥이요 자꾸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그 수맥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건 대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요 하는 대로만 하시면은 요거는 진짜 부자 되는 풍수, 요게 부자 되는 풍수구나. 예?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별별 거 다 보잖아요. 네? 그리고 나쁜 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 무당직에 보니까 경신의 패가 있더구만요. 예? 경신의 패. 여기에 부회장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딱 배우러 왔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서당계 풍월이면 뭐 산다고 대충 이래보면 저 사람 뭐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오시라고. 벌써 보니까 눈이 이렇고 보니까 보통 눈이 아니고 뭐 살기가 있어. 살기가.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세요. 당신 무당이지 이런 소리를 못하고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어떻게 알아요? 이러니까 아니 내가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신협회 부회장이래요. 나는 경신협회가 나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거기 보니까 무당들이 모인 협회더라고. 예?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자기도 그걸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이지 없잖아요. 이론적이. 근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소리, 그 사람들을 비평하려고는 아닌데 신내림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풍수적으로도 의문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행위를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 기가 발생되는 것을. 그래서 풍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없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치 않은 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옷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만 하지 말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풍수, 우리 수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내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면 이 수맥이 타고 안 타고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심히 보면은 이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수맥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수맥은. 그리고 이 수맥을 진단을 할 적에는 내가 몸이 피곤하다든지 내가 술을 먹었다든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잠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는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볼적에 수맥은 이 도로 같은 데도 보면은 집에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수맥이 이럴 때는 일자로 쭉 가는 거는 수맥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도로도 보면 뭐 이래도 가고 이래도 가고 이래도 가고 이런 거는 수맥이 아니고 그냥 지하에 그냥 물이 흘러서 물이 들어가서 심화도 되고 하는데 벽이나 집에도 여기는 그것도 건물이에요. 이 벽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일자로. 예, 일자로 공 가는 거는 수맥에 영향이 있는 것이 99%예요. 여러분들 집도. 예. 그래서 집에 금이 가는 곳이 없느냐.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컵버터나 이런 논자리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것이 없더냐. 기계가 돌아가다가. 예. 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내가 이 방에는 자꾸 들어가기 싫고, 자꾸 저 방에 들어가고 싶고, 또 뭐냐, 집을 새로 샀는데, 뭔가 옛날 그렇지 않고 집에 자꾸, 그러니까 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수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딸다들 없이 시 필요가 어때요? 시 필요가 어때? 아까 이제 대충 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며느리나 누구가 저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저께 한 몇 개월 일에 돼가지고 자연유산이 자꾸 돼요. 병원에 가보면은 남자나 며느리나 딸이나 임신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럴 때 잘 안 될지게 여러분들이 일단 수맥에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 악몽을 자주 꾸거나 꿈을 너무 자주 꾸는 사람들,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도 이 자기 자는 방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밥상 받아놓을 적에, 예? 이런 것도 잠을 편하게, 잠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자야 됩니다. 죽는 것이. 그 잠에서 자꾸 깨고, 자꾸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전립선이 같은 데가 약간 있어서 소변 보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저도 이제 전립선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냥 누우면은 누가 메고 가도 모릅니다. 누우면 저도 이 70 하나인데 70 안에 안 갑니다. 어디 가면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저 62입니다 하면 되게 좋네 이래요. 그래서 잠은 아주 죽는 것이 자야 돼요. 잠은 죽어야 됩니다. 잠잘 때 자꾸 깨고 뭐 악몽 꿈꾸고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집에 부모님이 자는 방에 자꾸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는 수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 정도로 우리 집안 생활하는 데에 수맥이 좀 있고 또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수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내가 어떤 참 여자분이 저한테 수맥 생활 속에 이래가지고 2015년도에 박사님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경험 철학인데 이걸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그분이 자필로 써가지고 자기가 이걸 했는 것을 갖다가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기자분 계시는데 그 사진 찍은 여자예요. 사진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자기가 이 수맥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다는 방금 이걸 쭉 써가지고 나한테 이걸 좀 감수를 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보내서
내가 여기에 우리 기자님한테도 보내줘가지고 사진도 올린데 이 수맥이 참 희한해요. 그 이분은 어떻게 해서 수맥을 했느냐? 이분의 이제 그